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 들어볼 자료는 행복히 TV 채널 든든한 노후연구소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네, 바로 70대를 위한 맞춤형 노후 전략입니다. 이게 시작부터 질문이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그렇죠. 통장에 돈은 있는데 왜 마음은 불안할까? 이 질문이요. 네, 바로 그 질문이요. 자료에서는 그 답이 현금 흐름 때문이라고 딱 짚어주던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현금 흐름이라는 어쩌면 좀 막막하게 들릴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자료의 핵심 주장이 정말 명쾌했어요. 노후의 삶의 질은 뭐랄까 자산 총액이 아니라 네, 매달 통장에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결정한다는 거죠.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30년 동안 금융 현장에서 직접 은퇴 사례들을 지켜본 분의 통찰이라고 하니까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자료에서 제시하는 월소득 150, 200, 300만 원, 네, 그 세 구간이요. 이 세 가지 구간별 전략을 아주 구체적으로 뜯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의 상황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원칙들을 찾아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70대 노후를 위한 현금 흐름 전략, 그 첫 번째 단추부터 한번 꿰어보죠. 바로 일의 재발견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아니 은퇴했는데 또 일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자료에서는 이걸 무려 신의 선물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하, 네, 조금 과한 표현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은 우리가 젊었을 때 하던 그런 생존 경쟁 같은 일이 아니에요. 아, 관점을 좀 바꿔야 하는군요.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이 시기에 일이 세 가지 엄청난 역할을 하거든요. 첫 번째가 바로 자산의 방패 역할입니다. 자산의 방패요? 흥미로운데요. 그게 무슨 뜻이죠? 예를 들어 매달 200만 원 정도를 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 돈으로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면 내가 평생 모아온 퇴직금이나 노후자금 원금에 손을 댈 필요가 없어지죠. 아, 그렇군요. 원금을 매달 까먹으면서 사는 것과 원금은 그대로 두고 새로 버는 돈으로 사는 건 그 심리적 안정감에서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맞아요. 매달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걸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큼 사람 조급하게 만드는 게 없으니까요. 바로 그 조급함이 나중에 잘못된 투자 결정을 내리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든든한 방패가 되는 셈이죠.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그럼 두 번째 역할은 뭔가요? 두 번째는 시간의 마법을 부리는 역할입니다. 시간의 마법이요? 네, 자산이 스스로 불어날 시간을 벌어준다는 건데요. 사실 70대에 무슨 복리 효과냐, 너무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복리는 20대, 30대 이야기 아닌가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매달 생활비를 나가주면 내 기존 자산은 시장에 그대로 머물면서 일할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아, 자산이 일할 시간이요? 네. 예를 들어 배당주에 투자했다면 배당금이 계속 나오고 그 배당금이 다시 재투자되면서 눈덩이를 굴릴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해 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나의 노동이 내 돈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그 관점의 전환이 정말 중요해요. 이 관점은 정말 새롭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 건강 이야기였죠. 맞습니다. 건강의 척도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 노후의 가장 큰 변수가 의료비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큰 돈 들어갈 일이 그거밖에 없죠. 그런데 규칙적으로 어딘가에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가장 효과적인 건강관리법이자 보험이라는 겁니다. 하긴 집에만 있으면 오히려 더 아프다는 말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자료에서도 70대에도 꾸준히 사회활동을 하는 분들이 의료비 지출이 적고 결과적으로 경제적 안정성도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해요. 정리해보면 일이 단순히 돈을 버는 걸 넘어서 내 자산을 지켜주고 그렇죠. 방패가 되어주고 또 불려주고 시간을 벌어주고 심지어 나가는 돈, 즉 의료비까지 막아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신의 선물이라는 표현이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네, 이제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70대 현금 흐름 설계의 출발점이군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더 구체적인 단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월 150, 200, 300만 원 중에 내가 어디에 해당될지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좋겠네요. 네. 첫 번째, 월 순수입 150만 원 구간입니다. 자료에서는 이 단계를
원금 절대 사수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름부터가 아주 비장하죠? 네, 맞아요. 네. 월 150만 원 소득으로 생활비 절반 이상을 해결하고 있다면 이미 평균 이상으로 아주 잘하고 계신 거라고 자료는 평가해요. 아, 그런가요? 네. 이 단계의 목표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죠? 원금을 단 1원도 건금이지 않는 것. 여기에 모든 걸 집중해야 합니다. 그 목표를 위한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국민연금 수령 최대한 늦추기를 꼽았어요. 이게 그렇게 효과가 큰가요?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정말요? 국민연금은 수령을 1년 연기할 때마다 수령액이 7.2%씩 늘어나거든요. 7.2%요? 네.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으니까 총 36%를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건 사실상 리스크가 전혀 없는 확정 수익입니다. 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시대에 원금 손실 위험 없이 연 7.2% 수익을 확정적으로 주는 금융상품이 어디에 있겠어요? 없죠. 절대 없죠.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 현재 근로소득으로 어떻게든 버티면서 연금 수령을 최대한 늦추는 게 이 단계에서는 최고의 재무 전략인 셈입니다. 이건 정말 꿀팁이네요. 7.2% 확정 수익이라니. 그런데 2단계에서 절대 하지 말라고 정말 강하게 경고하는 것도 있었어요. 네, 바로 가게 창업 같은 자영업이죠. 맞아요. 이 부분은 거의 경고를 넘어서 절규에 가깝게 이야기합니다. 70대의 창업 실패는 노후 자금 전체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핵폭탄과 같다고요. 핵폭탄이요? 네, 젊을 때의 실패는 만회할 시간이 있지만 이 나이대의 실패는 재기가 불가능한 치명상이 되기 때문이죠. 퇴직금으로 작은 카페나 해볼까 하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리스크 없는 재취업이 최선이라고 못을 박는 거죠. 돈을 더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수백 배는 더 중요하니까요. 그렇군요. 150만 원 구간은 정말 지키기에 온 힘을 쏟는 단계네요. 그럼 여기서 현금 흐름에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예를 들어 월 200만 원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부터는 조금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아, 방어만 하다가 약간은 공격도 섞어보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두 번째 단계인 월 순수입 200만 원 구간의 이름이 바로 적립식 투자 병행형이거든요. 적립식 투자 병행형. 네, 이제 기초생활비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자산을 서서히 성장시키는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그 구조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아주 심플하면서도 강력한 구조를 제시해요. 생활비는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으로 해결하고요. 네. 여기서부터 받기 시작하는 국민연금이나 기존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 배당 같은 돈은 일절 쓰지 않는 겁니다. 아, 쓰지 않고 그럼 전부 배당 ETF 같은 곳에 재투자하는 거죠. 쓰는 돈과 불리는 돈의 통장을 완전히 분리해버리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되면 70대에도 내 자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복리로 조금씩 불어나는 걸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건 심리적으로도 엄청난 동기부여가 됩니다. 더 이상 자산을 까먹고 산다는 불안감이 아니라 내 자산이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삶의 활력이 되겠는데요. 어마어마하죠. 여기에 자료는 한 가지 팁을 더 하는데요.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이요? 네, ISA 계좌나 연금저축 세액공제 같은 절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조언해요. 세금만 잘 아껴도 연 5% 이상의 추가 수익률을 얻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요. 아, 세금 절감이 곧 수익률 상승인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지키는 단계에서 이제 키우는 단계로 넘어왔군요. 자, 이제 마지막 3단계. 월 순수입 300만 원입니다. 자산 재성장 및 유산 설계형이죠. 이 정도 현금 흐름이면 70대 기준으로 정말 상위 클래스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상당히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의 키워드는 지키기나 키우기를 넘어서 설계하기로 바뀝니다. 설계하기요? 네. 내 자산을 다시 한번 성장시키면서 동시에 다음 세대를 위한 계획까지 시작하는 단계죠. 훨씬 더 거시적인 관점이네요.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산의 일부는 미국 대표 지수인 S&P 500 같은 곳에 투자하라고 권합니다. 아, 달러 자산을 보유하는 거군요. 네, 원화 가치 하락의 위험을 해지하는 효과도 있고요. 동시에 비과세 증여 한도를 활용해서 자녀들에게 미리 자산을 이전하는 구체적인 설계를 시작하라고 조언합니다. 상속이나 증여 계획까지 들어가는군요.
네. 만약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내가 없어도 시스템이 돌아가게 만드는 자동화나 혹은 사업체를 매각하는 출구 전략을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도 짚어주고요. 와, 소득 구간별로 목표와 전략이 정말 명확하게 다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70대라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3가지 황금률도 제시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건 70대 노후 설계의 헌법과도 같은 겁니다. 헌법이요? 네, 첫 번째 황금률, 원금 인출 금지. 원금 인출 금지. 자료의 표현이 아주 단호해요. 이번 한 번만 이라는 생각이 노후 파산으로 가는 고속도로의 입구라고요. 그 이번 한 번만이라는 말이 정말 무섭죠. 한 번 원칙이 무너지면 지난번에도 했는데 뭐 하면서 계속 무너지기 쉽다는 거죠. 정말 공감되네요. 두 번째 황금률은 현금 흐름 3기둥 만들기군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입니다. 첫 번째 기둥은 근로소득, 네, 근로소득, 두 번째는 국민연금, 국민연금,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자산에서 나오는 배당 또는 이자입니다. 근로, 연금, 투자소득 이 세 가지군요. 이 세 개의 파이프라인에서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혹시 하나가 잠시 흔들리더라도 다른 두 개가 든든하게 받쳐주죠. 이 구조가 주는 안정감은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황금률은 집에 대한 이야기네요. 주택연금은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라. 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 주택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조언을 많이 하잖아요. 그 순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이라고만 생각하거나 혹은 너무 일찍 주택연금으로 전환해서 다른 현금 흐름을 만들 노력을 게을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너무 빨리 카드를 써버린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료는 그게 아니라 집은 내 노후를 지키는 가장 마지막 안전장치, 최후의 보루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최후의 보루. 근로소득, 국민연금, 이자소득이 모두 끊겼을 때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비상금처럼 남겨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이론적인 설명뿐만 아니라 이걸 실제로 증명해낸 사례가 있어서 더 설득력이 있었어요. 네, 60세에 자산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를 시작한 분의 이야기였죠. 네, 바로 그분 이야기요. 이분은 월 180만 원의 소득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우리가 앞에서 말한 전략들을 정말 교과서처럼 10년간 실행하셨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국민연금 수령은 68세까지 최대한 늦췄고 그동안 근로소득으로 생활하면서 남는 돈과 이자 등은 꼬박꼬박 배당 ETF에 적립했죠. 그 결과가 정말 드라마틱했어요. 10년 후인 70세가 되었을 때. 네, 자산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은퇴 시점보다 더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그렇죠.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60세, 70세라는 나이나 시작 시점의 자산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고 그 돈을 어떤 원칙으로 운용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증명해낸 거죠. 그리고 그분이 남긴 말이 오늘 분석의 모든 것을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이 나이에 시작해서 뭐 하냐는 말이 제일 위험한 말이었어요. 와, 정말 가슴에 와서 박히는 말이네요. 네, 그 한마디가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음의 늪에 빠뜨리는 가장 큰 적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명확하고 실용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네요. 그렇죠. 70대에도 결코 늦지 않았으며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매달 얼마가 꾸준히 들어오느냐라는 것. 바로 현금 흐름의 중요성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마지막은 당신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끝납니다. 어떤 질문이죠? 지금 당신의 통장에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돈의 출처는 무엇이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하는 것, 막연한 불안감을 떨치고 구체적인 노후 계획을 세우는 진짜 첫걸음이 바로 여기서 시작될 겁니다. 자료는 노후는 계획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내용을 들으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네요. 당신의 노후 계획에서 가장 먼저 점검하고 바꿔야 할 단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이 나이에 뭘 일하며 스스로를 가두는 생각의 틀일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 펜을 들고 당신의 현금 흐름표를 직접 그려보는 구체적인 행동일까요?